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DSPA XIR 스터디 시계열 도메인 특화 XAI의 첫 번째 파트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스 같은 석사과정 이상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 목차는 시계열 도메인 특화 XAI에 대한 개괄, 즉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타임샵에 대해 포커스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 정리하자면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XAI 방법론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스의 어트리뷰션 기반 방법론인 타임샵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타임샵은 커널 샵을 리커런트 모델에 적용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XAI 방법론들에 대한 개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 포인트들의 시퀀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좌측은 요즘 말이 많았던 나스닥 주가의 6개월 내 시점, 그리고 모든 시점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이런 주가 그래프처럼 시간이 X축이 되어 값인 Y가 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으로는 멀티베리에이트 피처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요소 혹은 예시로 변수 간 상관관계나 추세 등이 관여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복잡성 때문에 해석에 더 신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XA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렵기도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타임 시리즈 도메인에서 높은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려면 아래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사기 거래를 탐지한다라는 태스크를 가정을 해보면 왼쪽과 같이 모델의 프레딕션 형태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른쪽처럼 다양한 피처 인퍼터스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인터프리테이션을 높여주어서 개발자나 엔드 유저에게 더욱 신뢰도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타임 시리즈 도메인에서 해석력을 높이기 위한 XAI 방법론의 종류는 화면과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시점마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두 번째는 일정 구간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subsequence, 그리고 인스턴스 단위로 중요도를 보는 인스턴스 베이스드와 기타 나머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각 방법론에 대해 특징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타임 포인트 베이스들을 제외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의 스터디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스 방법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정의는 아래 그림처럼 각 타임 포인트,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각 타임 포인트 하나하나마다의 모델의 예측값에 미친 중요도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은 대표적으로 LRP 샵 라임과 같은 어트리뷰션 메소드와 그리고 어텐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의 장점은 어떤 시점이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서 특정 시점에 대한 세밀한 설명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각 시점별로 설명을 하기에 실시간 해석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개별 시점만 보고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어서 오버 인터프리테이션의 위험이 있고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특성인 타임 디펜던시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각 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구간, 즉 subsequence 단위로 예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론인데요.
주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아래 그림처럼 어떤 로직에 의해 구간을 나누고 구간의 순서를 기반으로 예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사람의 직관과 유사한 시간적 패턴, 시계열의 상승 혹은 하강 구간이나 진폭을 기반으로 설명이 용이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복잡한 이벤트의 해석에 유용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구간을 나누는 이 subsequence 길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한 튜닝이 필요해서 계산 비용이 높으면서 특정 모델에만 적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다른 사례와 비교 혹은 대비해서 설명하는 방법론인데요. 아래 그림은 counterfactual explanations인데 보라색은 실제값, 하늘색은 모델의 예측값, 그리고 분홍색은 로직에 의해 찾은 counterfactual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패턴을 다른 사례를 대비해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counterfactual example 생성이 어려워서 시간 소요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세 가지 방법론에 속하지 않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룰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화면과 같이 모델의 예측값의 특정 제약 조건, 즉 화면에 있는 빨간색 박스 혹은 초록색 박스를 부여를 했을 때 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론입니다. 장점은 특정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반면에 이 제약 조건을 부여하려면 특정 지식이 필요하고 룰을 부여하는 다른 방법론이 없기에 방법론 간 성능 비교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플레이션 방법론은 하나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타임시리즈 도메인에서 XAI를 다룬 논문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종합적인 결과물을 유저에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요하게 다룰 이 타임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방법론에 속하는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익스플레네이션스 방법론의 대표적인 유형인 어트리뷰션과 어텐션에 대해 좀 더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어트리뷰션은 모델의 예측에 각 타임 포인트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웨이트나 그레디언트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예측값을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포스트웍 방식이며 모델 어거노스틱한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각 타임 포인트에 대한 직관적인 스코어 제공, 단점은 템포럴 디펜던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텐션 기반은 모델 내의 어텐션 구조가 학습한 어텐션 웨이트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모델 스페시픽이며 어텐션 내장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타임 포인트 간 관계가 반영되어서 템포럴 디펜던시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모델 내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어텐션 웨이트가 설명에 있는 중요도가 아닐 수 있으며 모델 구조에 의존적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타임 포인트 베이스드 방법론 중에 어트리뷰션 XAI 방법론 중에 하나인 타임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샵은 RNN의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 커널샵을 RNN 모델에 적용한 방법론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현재 타임 포인트만을 통해 샵을 적용하는 즉 리커런스가 그러니까 순차성이 무시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과거 타임 포인트들의 정보도 함께 반영하도록 확장한 방법론입니다. 이런 타임샵은 과거 정보를 반영하기에 이벤트 즉 타임 포인트 단위의 익스플레네이션과 피처 레벨의 익스플레네이션, 셀 단위 즉 이벤트와 피처를 모두 고려하는 세 가지 레벨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임샵이 리커런트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RLN의 특징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RLN은 타임 디펜던시, 즉 현재 인풋 값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풋 값들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정보를 누적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RNN의 XAI의 한계는 기존 XAI 방법론들이 현재 시점의 인풋 피처에만 중요도를 부여하기에 RNN의 시퀀스 전반을 고려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이벤트가 중요한데 현재 입력만을 설명하면 모델의 의사결정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RNN으로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XAI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연구가 다루는 태스크는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한 사기, 즉 계좌 탈취 탐지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사용자의 이벤트를 통해 특정 시점의 사기 여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행 단위의 이벤트, 즉 타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열 단위의 피처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탐지 태스크의 모델, 즉 익스플레이너는 비즈니스 제약으로 인해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서비스 중인 모델이 운영 혹은 배포 중일 때는 가정해보자면 해당 모델에 대한 접근이 API를 통해서만 가능할 때가 많아 포스트워크 방식이어야 하며 퍼터베이션을 기반으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의 모델은 다양한 모델이 동시에 운영되기에 모델 어거노스틱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앞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커널샵이었기에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는데요. 다만 현재 시점에 단일 인풋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기여도를 계산하기에 리커런스는 고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특성인 어떤 피처, 어떤 과거 이벤트가 예측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알맞게 확장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널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커널샵은 샵 방법의 커널을 이용해서 프레딕션 값에 대한 각 피처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법론인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왼쪽처럼 x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오리지널 샵은 게임 티어리를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샤플리 밸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커널 샵은 일부 값에 펄터베이션을 가해서 특정 피처의 영향도를 살펴보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스텝으로는 펄터베이티드 인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펄터베이션 함수가 있을 때 이 z라는 바이너리 마스크 형태의 벡터를 통해 특정 피처의 값만 활성화시키는데요. 즉 오리지널 샵은 변수들의 기여도를 분배하면서 샤플리 밸류를 구하는데 이 기여도를 일부 변수에만 분배하기 위해 펄터베이션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Z의 여러 조합에 대해 모델의 출력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을 의미하고요. 화면 그림과 같이 펄터베이티드 인풋에 모델을 통해 나온 값을 각각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샵은 모든 Z의 조합을 통해 샤플리 밸류를 구하기에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조합만 랜덤 샘플링하여 리니어 모델로 근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샤플리 밸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Z의 모든 피처의 turn on and off의 조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2의 n승으로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으로 일부만 추출하여 원래 값을 근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샤플리 밸류를 근사하는 방식인데요. 아래 수식처럼 이 리니어 레그레션 형태로 학습하고 이 노테이션 하나하나를 보자면 이 x는 zi, 그리고 y는 모델의
프레딕션 값으로 리니어 모델의 회귀개수 추정하듯이 이 샤플리 밸류,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샤플리 밸류를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커널 샵 방식은 단일 벡터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 타임 시리즈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이벤트와 피처의 어트리뷰션을 산출할 수 있는 이 매트릭스 형태로 확정을 하였는데요. 이 다음 장부터는 이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서 의미하는 행은 피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열은 이벤트, 즉 타임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형태로 확장한 타임샵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커널샵 방법론과 동일하나 특정 로우, 즉 피처의 영향들을 지우기 위해서 수식을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널샵에서는 벡터를 곱하여 지웠다면 타임샵은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곱하여서 지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런트 모델을 통해서 예측값을 구하고 이 예측값을 커널샵과 동일하게 리니어 모델로 근사해서 샤플리 밸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벤트 레벨도 피처 레벨과 방식은 동일하나 피처가 아닌 이벤트, 즉 열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수식이 약간 변형되었다라는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서 수식에 반해서 이 곱의 좌우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곱하는 형식은 동일하고 이벤트 특정 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값이 산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 레벨은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조합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프루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데요. 프루닝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가정은 실제 환경에선 대부분의 과거 이벤트는 예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과 이 RNN이라고 하는 모델은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과거의 오래된 이벤트들을 하나의 이벤트 그룹, 즉 여기서는 코알리션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코알리션으로 묶어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알고리즘처럼 이 시퀀스 X와 예측값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 F 그리고 톨러런스라고 하는 이 스레시홀드 에타가 주어지면 시퀀스 랭스만큼 반복을 돌면서 Z 집합만큼 이벤트 레벨의 커널 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타보다 이 W1의 샤플리 밸류가 작아지면 프루닝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Z가 네 가지 조합만 존재하냐를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 이 Z가 네 가지 조합만 존재하는 이유는 현재 인덱스 i를 기준으로 이벤트 시퀀스를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조합을 하면 네 가지 조합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Z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W1은 좌측 이벤트의 중요도 합, W2는 우측 이벤트의 중요도 합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이 이벤트 단위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왼쪽 그룹에 대한 샤플리 밸류를 구하게 되고 이 샤플리 밸류의 총합이 스레시홀드 에타보다 크고 작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에타보다 크기 때문에 에타보다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간주를 해서 프루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후에 프루닝 되지 않으면 다시 이 이벤트를 하나씩 확장하게 되고 다시 왼쪽에 대해서 중요도를 구하고 이렇게 중요도를 계속 구하면서 이 스레시홀드 에타보다 작은 지점이 있을 때 이제 프루닝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레시홀드 에타보다 낮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셀 레벨의 익스플레네이션인데요. 셀 단위로도 샤필리 밸류를 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셀에 이 퍼터베이션을 가하면 매우 높은 계산 복잡도, 즉 2의 피처 개수 곱하기 이벤트 개수만큼의 승이 산출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연산하는 셀 수를 줄이는 전략을 도입하게 됩니다. 해당 전략을 셀 그룹 단위로 묶어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총 5가지의 셀 그룹으로 묶습니다. 여기서 이 5가지의 셀 그룹은 왼쪽에 있는 이 색깔과 매핑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회색은 템포럴 프로닝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으로 그룹화된 과거 이벤트의 셀 그룹이고 빨간색은 피처 레벨 그리고 이벤트 레벨 샤플리 밸류를 미리 계산한 후에 교차점에 있는 셀 그룹이며 이 초록색은 중요한 이벤트에만 속하는 셀 그룹 그리고 하늘색은 중요한 피처에만 속하는 셀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밝은 회색은 나머지 셀 그룹을 의미를 하고요. 최종 복잡도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샤플리 밸류 턴 on, 턴 오프를 해서 샤플리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복잡도는 2의 D 곱하기 L승에서 2의 K승, 즉 여기서 K는 총 그룹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 2의 K승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타임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은 계좌 탈취, 사기 탐지 태스크의 데이터셋으로 신원 도용의 일종으로 공격자가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무단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래 데이터처럼 이벤트 단위로 어떤 거래 기록이 기록되게 되고 계좌 탈취가 되었으면 1, 계좌 탈취가 되지 않았으면 0으로 기록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주한 범수에 대해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고 GRU를 거친 다음에 피드포워드 클래시파이어를 했다고 했는데 GRU라는 것은 리커런트 모델의 특징을 띠고 있는 모델이고 여기서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를 거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은 79.9, 리콜 기준 79.9%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익스플레네이션을 위해서는 파지티브 프레딕션을 포함하는 모든 시퀀스에 대해 타임샵을 적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지티브 프레딕션만을 포함하는 것을 왜 파지티브 프레딕션만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게 금융사기 탐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 뭐 규제 기관이나 금융 분석가, 고객 응대팀 모두가 왜 사기일 때 왜 사기라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파지티브 케이스만 고려를 했고 반면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예측한 경우는 굳이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랜덤 샘플링 수와 각 레벨에 대해서 스레시홀드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화면에 있는 값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루닝의 결과인데요. 여기서 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퀀스 1000개를 랜덤 샘플링한 후에 이벤트 레벨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만 프루닝을 적용한 결과로 두 가지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각각에 대해서 행과 열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행은
1000개 시퀀스의 길이 평균이고 두 번째 행은 500번째 시퀀스의 길이, 그러니까 중앙값을 가지는 500번째 시퀀스의 길이, 그리고 맥스는 가장 긴 시퀀스의 길이, 그리고 퍼센타일 n 로그 2의 이 32,000은 모든 시퀀스 조합을 전수평가해서 정확한 샤플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한 샤플리 값을 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분산, 타임샵의 분산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보자면 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프루닝 없이 샘플링 기반으로 근사한 것인데, 이 오리지널 대비 시퀀스 랭스가 줄어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퀀스 랭스가 오리지널 대비 줄어드는데 프루닝을 할 때마다 이 줄어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벤트의 개수는 하락하는데, 하지만 이 퍼센타일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프루닝 적용 시에 정확한 샤플리 값을 계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즉 프루닝 알고리즘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스의 결과인데, 모델이 어떤 피처 혹은 이벤트에 집중하는지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각 시퀀스의 첫 번째 포지티브 프레딕션을 익스플레네이션 대상으로 삼아 시각화한 것으로, 실험 결과는 가장 최근 이벤트, 즉 이벤트 인덱스가 0인 경우가 포지티브 프레딕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 이벤트, 예를 들면 -5보다 작은 의 경우에는 평균 기여도는 0에 수렴하지만 일부는 높은 기여도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 타임샵이 현재 시점의 인풋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시점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피처 레벨로, 그러니까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의 이제 피처 레벨에 시각하는 결과인데, 그 결과로 이 모델이 트랜잭션 타입이라고 하는 타은행 이체, 동일 고객 간 이체라고 하는 트랜잭션 타임에 가장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피처들이 도메인 놀리지와도 일치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벤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래, 로그인, 등록, 그리고 클라이언트 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도메인 놀리지에도 고령 고객일수록 이 사기 탈취를 하는 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기반해서 실제 이 중요한 변수로 산출하고 있는 이 결과가 잘 워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스의 결과로 모델이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프루닝을 각 이벤트 인덱스만큼 반복한 측정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로 현재 이벤트로부터 멀어질수록 과거 이벤트들의 중요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현재 시점을 중요시하여 현재 시점부터 프루닝하는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벤트 레벨로 이벤트의 -4부터 -2까지는 높은 샤플리 밸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엔루머, 즉 등록하고 로그인하고 트랜잭션하는 이 전형적인 도용 패턴과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 레벨의 익스플레네이션도 잘 워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처 레벨의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스를 봐도 이 상위 세 가지 피처가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도메인 놀리지를 빗대 생각했을 때 고령층이 사기 취약계층으로 많이 간주되기에 이 피처 레벨로도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셀 레벨로도 확인한 결과 단순히 이벤트, 피처의 중요도가 아니라 어느 이벤트, 즉 어느 시점에서 어느 피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까지 확인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타임 시리즈 도메인의 XAI 방법론인 타임샵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특히 모델 어그노스틱, 포스터, 리커런트 익스플레이너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터베이션 기반의 세 가지 레벨의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했다라는 점이고, 여기서 세 가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 레벨, 피처 레벨, 셀 레벨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각화 결과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모델의 계산 복잡도를 줄이는 프로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여서 계산 복잡도를 줄였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실험 결과 도메인 전문가들의 판단과도 일치를 해서 해당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계열 도메인 XA의 방법론의 첫 번째를 이제 중점적인 이 타임샵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설명드렸던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